예, 반갑습니다. 척박한 한국의 장기 이식 문화를 새롭게 정립하고 또 이것을 학회로까지 발전시키고 오늘 또 성대한 심포지엄을 이 언택트 시대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개최하게 된 것을 대단히 뜻깊게 생각하고 축하드립니다. 제가 급작스럽게 우리 학회에 오늘 자장을 맡으실 선생님께서 개인 사정이 발생해서 못 맡게 되어서 제가 원투수로 나섰습니다. 저는 사회학자입니다. 또 한국 사회론이라든지 사회 사상과 이론 이런 걸 주로 전공했습니다. 물론 또 정치 사회학도 했고요. 그런데 전혀 이 장기 기정학회와는 무관한 사람은 전혀 아닙니다. 손창기 우리 옆에 있는 한국 장기기정협회 회장이신 강치영 박사 등등이 학회를 설립할 때도 초대 이름으로 올려 제 자신이 관심이 많이 있었습니다. 자신도 또 장기기정을 설명한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대학에서 오랫동안 여러 대학에서 출강을 하면서 많은 강의를 했습니다만 그 중에 한 가지는 좀 여러분들 생소할지 모르겠습니다만 메디컬 소시올로지라 해서 의료 사회학을 부산에서는 아마 제일 먼저 강의를 했을 겁니다. 고신대학이라든지 부산 의과대학 등등에 출강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미셸 푸코 이야기하면 좀 아실 겁니다. 의료 체계와 보건 체계 전반에 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이 장기 기정 문화와도 약간은 관련이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장기 기정 학회라든지 또 한국 지방자치학회, 대한노인복지학회, 또 한국문학학회인가 이런 등등의 굉장히 많은 부름을 받아서 자장 역할을 한 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좀 문의 아닙니다만은 여러분들의 오늘 옥고와 토론에 대해서 지장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제 주관적인 이야기는 생략하고 이 토론회를 진행할까 합니다. 제가 어제 갑작스럽게 요청을 받고 밤새도록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나라 장기 기정 문화 혹은 장기 기정의 현실의 가장 큰 문제가 뭘까? 이 두 가지가 저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우리 요즘 자주 유행어로 사용되고 있는 코그니티브 컨서넌스라고 합니까? 인지 부조화. 누구나 장기 기정의 대상이 될 수도 있고 수혜자도 될 수 있고 수요자가 될 수 있는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마치 죽음이 본인과는 무관한 것처럼 생각하는 그런 한국 사회의 문화들이 있습니다. 특히 신체 발부는 수지 부모다. 훼손하지 않고 잘 유지하는 것이 죽어서까지 효의 척도다. 거기 공자님 말씀대로 효는 백행의 근본이고 모든 것을 효로부터 시작하는 한국의 전통 문화에서 보면 장기 기정이라는 것은 상당히 생소하고 유율배반적이고 또 인지 부조화를 우리에게 굉장히 부추기는 현실입니다. 크게 또 한 가지는 좀 더 이론적으로 학술적으로 말씀드리면 소위 말하는 에피스테몰로지라 할까 인식론의 문제입니다. 이 세계관의 문제 혹은 지식 사회학 내지는 이런 학회를 이야기할 때 시오리와 프랙시스 현실과 이론과 현실 사이의 굉장한 간극 내지 괴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내가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오래된 친구이기도 하고 상당히 존경하는 우리 강지영 뭡니까 회장님, 실제 아마 동의대학이죠. 거기서 사회복지학 행정학 박사를 받았습니다만 장기 규정의 이 어떤 이론과 실제를 가지고 아마 국내 최초 학술 학위를 수여한 사람으로 그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사회학자니까 한 가지 뭐 생각나는 이야기를 말씀드리면 오늘날 또 이념적 노동 문제라든지 환경 문제라든지 뭐 성문화 등등의 한국 사회에 굉장한 갈등이 많습니다. 그 갈등이 많은데 이 노동의 현장, 산업 사회의 여러 가지 그 계급 투쟁의 문제를, 계급 갈등의 문제를 노동시장이 바로 갈등의 각축장이라고 표현한 미국의 유명한 그 막시스트의 한 사람이었던 마이클 뷰로웨이라는 학자가 있습니다. 이분은 평생 그 노동 현장에서 실천하고 일하면서 그로부터 생성해낸 체험을 해놓은 것을 이론화를 했죠. 그래서 지금 아마 사회과학에 있어 상당한 고전의 명저 중에 한 개 있습니다. 한 개로 각광받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강치영 회장이나 또 오늘 뭐 여러 그 전문가로 참여하신 우리 뭡니까 토론자 선생님들이 하는 지금의 흔적들이 바로 한국의 장기 문화에 대해서 장기 혹은 뭐 건강 문화를 할까 혹은 또 헬스에 관한 문제는 물론이고 사실 장기 기증의 문제는 고민을 해보면 이게 단순한 사회복지학이나 어떤 도네이션을 연구하는 것이 아니고 정치, 경제, 사회, 문화 혹은 또 나아가서 철학적으로 인간학적인 문제까지 연관되어 있는 굉장히 통학문적인 통교섭적인 그런 접근을 해야 되는 주제라고 봅니다. 이러한 주제를 이론과 실천에 있어서 실제 접목시키는 마치 그 사회과학의 고전인 마이클 뷰리웨이처럼 이론과 실천을 접목시켜서 실천을 통해서 이론을 또다시 거집어내고 또 이것이 오늘의 심포지엄과처럼 이론과 전망에 대한 토론의 장이 또다시 실제 우리 한국의 장기 문화 내지는 장기 기정의 활성화에 지대한 공헌을 하는 이정표가 되리라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가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많이 있습니다만 이런 경험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오늘 주제 발표와 토론의 그 목소리를 배운다는 자세로 거듭적이면 자정의 역할을 자제하면서 그렇게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어쩌면 시간이 되게 토론자가 많고 보통 학회에 가면은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많아서 한데 오늘 물론 어쩌면 좀 짧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해봅니다. 왜냐하면 워낙 그 각계 사계의 전문가고 각 분야에서 맡은 바 뭐랄까 요약을 일목요연한 어떤 시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 발표를 맡으신 장기기정학회의 학회는 회장님이십니까? 네, 회장님이시라 한국장기기정협회 회장이시기도 한 강치영 박사는 소개를 이미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오늘 그 토론을 맡으실 분들은 여기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면 아이고 네, 요 책자에 나온 순서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그 동의과학대학교 경찰행정학과 계열에 있는 박윤규 교수님께서 제1토론을 하실 것이고 또 사단법인 위인에서 대표로 계시는 실제 장기기정운동본부의 본부부 장기운동에 있어서 실제 현장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외단되는 한국의 대표적인 그런 실천가이자 이론가라고 생각합니다. 강한구 대표님이 맡으시고 또 오늘 이 행사와 이 장기기정 문화 내지는 운동에 있어서 많은 기여를 하고 계시는
조선일보 편집부의 김한수 기자님 보는 순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일단 그 주제 발표를 들어보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를 받은 한국장기증협회의 강치영입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이제 국내에서 1월 달에 발생을 해서 지금 이제 10월인데 한 10개월 정도 지났습니다. 이제 장기기증 서약이 아무래도 이제 이런 집합 금지 명령이 내려지게 되고 또 그러다 보니까 사람이 모일 수가 없으니까 저희들은 이제 사람이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장기기증에 대한 설명도 하고 또 그분들에게 장기기증에 대한 이제 서약이나 안내문도 또 드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사실 이게 점점 이 모이는 횟수도 줄고 또 모이는 것 자체가 어렵기 때문에 이 장기기증이 그만큼 지금 퇴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매년 해마다 저희들이 부산시청에서 모여서 여러 수백 명이 모여서 장기기증에 대한 그런 실태 조사를 통해서 또 장기기증에 대한 이 활성화 방안을 연구를 하고 발표를 하고 했습니다. 올해는 이 가장 우리가 중요한 다음 세대들과 함께하는 이런 청소년의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을 중심으로 이번에는 저희들이 부산, 울산, 경남 지역의 500명의 우리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자료를 저희들이 취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무엇보다도 국내의 이 장기기증 운동이 시작된 지가 민간단체에 의해서 시작이 되어서 한 30년 되었습니다. 그리고 1999년도에 이 장기기증이 제도화되어서 입법화되어서 입법 예고를 하고 난 이후에 1년의 유예기간을 거쳐서 2000년도에 내사 등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이 시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해로 법률안이 시행이 된 지 만 20년이 되는 그런 성년의 그런 해이기도 하고 이 장기기증을 또 실무적으로 이 시작을 한 사람 입장에서 또 장기기증을 또 연구하고 또 이 공부하고 있는 이런 학자 입장에서 볼 때 굉장히 의미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우리가 이 기업도 그렇고 경제적인 그런 논리를 보면 이렇게 모든 게 이 수입과 지출이 이제 이루어져야 정상적인 그런 경제 패턴이 이루어지게 되고 또 정상적인 그런 이 수입과 창출의 구조가 되는데 이 극심한 이 수급의 이 불균형으로 이 장기 매매와 해외에서 이 장기 이식 수수를 몰래 받는 등 이런 수많은 문제점을 사실 안고 출발한 이 법들이 관련 법이 초기에는 사실은 이게 굉장히 주문부구식으로 제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정말 이런 내사자가 한 명이 만약에 발생을 하게 되면 이 뭐 1초를 다툰다고 할 정도로 굉장히 의료진도 그렇고 내사 이 공여자도 그렇고 가족들도 그렇고 또 수혈을 받는 도네이션을 받는 환자 입장에서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환경입니다. 그런데 이 정부가 실질적으로 20년 전에 이 법안을 제정을 해놓고도 내사자들의 이런 판정과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 시행착오 끝에 이 각막은 장기에 분리해서 재야 되고
또 내사 발생자 병원이 이제 우선적으로 장기 이식을 사실은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정부가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이 의료계의 반발과 우리 같은 이런 민간단체가 이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많은 그런 지적을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 업무 처리 미비라든지 이 장기 기증자의 가족의 극심한 반발과 이 내사 기증자의 감수를 가져오고 사실 어떻게 보면 이건 장기 이식은 법률이 사람의 생명을 많이 살리는 그런 살아있는 법이 돼야 되는데 초기에 이 공무원들의 이 경직성, 비효율성, 또 비전문성으로 인해서 이 현재 코로나 사태와 같이 함께 장기 기증이 활성화되지 않는 그런 시대이고 지금 서약자들도 굉장히 철회를 또 하는 그런 프로테이지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제가 이 작년, 재작년, 2년 전, 3년 전 계속해서 장기기증 인식도 조사를 통해서 논문을 발표하면서 계속 느낀 건데 이 장기기증에 대한 긍정적인 의사는 부산 시민들이 이 55.8%, 보통의 의사가 이제 35.4%, 부정적인 의사가 8.8% 이렇게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우리 부산 시민들이 생각하는 거하고 우리 청소년들이 생각하는 이 장기 기증에 대한 그런 부분들이 차이가 난다. 그거는 이제 나중에 표를 보면 알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 청소년들이 이 장기 기증의 인식과 기증 문화가 미치는 그런 인성에 관해서 이 필자가 우리 도시공간연구소에 의뢰해서 이 자료를 받아가지고 전체적으로 기성 시민들의 기존 시민들에 대한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과 실태 조사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현 시점에서 다음 세대들 우리 청소년들이 가지고 있는 장기 기증에 대한 사고와 인식을 이번 이 자료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학생들이 갖는 장기 기증에 대한 생각은 일단은 굉장히 순수하다. 순수하고 또 굉장히 희망적이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먼저 이 사후에 이런 깜막과 조직 등 장기 기증에 대해서 55.8%가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고 부정적인 의견은 8.2%로 나타났는데 이런 프로테이지는 굉장히 호의적인 것으로 저희들이 학회에서는 보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중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15세, 16세 되는 이런 가장 사춘기를 이제 겪고 난 이후에 또 가장 예민한 때 이런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중2, 중3 좀 전에도 보여드렸는데요. 이런 학생들이 장기 기증에 굉장히 높은 긍정적인 의견을 가졌다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조사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이 청소년들이 내사에 대한 인지에 대해서는 굉장히 인식이 굉장히 높았습니다. 이 55.2%가 내사자에 대한 그런 기본적인 인지를 하고 있었다. 그리고 가족 중에 내사자가 발생하면 이걸 인정하고 장기 기증에 동의를 하겠느냐라는 그런 질의를 했을 때 39%, 그 40%라는 이런 높은 이런 장기 기증 내사자에 대한 인식 동의를 보였고 동의하지 않으면 20.2%를 보였습니다. 특별히 내사 장기 기증 같은 경우에 가족들이 사실 반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본인은 그렇게 하고 싶어도. 그러나
가족이 반대를 해도 장기기증이 왜 본인의 의사가 중요하니까 이걸 해야 된다. 라는 게 36점, 기존에서 이 어른들은 36.2%인데 이 학생들은 41.6%로 5% 정도 높게 나타났습니다. 단순하게 그냥 수치로 5%라고 얘기를 하더니 굉장히 큰 의미를 둘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중요한 것들은 이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이런 청소년들이 우리 학생들이 이 여러 생명들을 살리고 내사 장기기증에 대한 이런 예우를 해야 된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제 질의를 했는데 이 국가적 차원의 제도적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이 답변이 69.4%, 70%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우리 학생들이 생각하는 단순하게 그냥 뭐 좋은 일 했으니까 좋게 생각한다라는 그런 뜻도 포함되어 있겠지만 우리 학생들은 무엇보다도 이렇게 죽어가면서 살아있는 생명을 9명, 10명 또 피부와 조직까지 기증한 사람들은 90명까지 기증을 하고 100명까지 살릴 수가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 국가가, 우리 사회가 반드시 이 국가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풀테지가 69.4%, 70% 나왔다라는 거, 이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저는 이 조사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렇게 높은 이 사회적인 그런 이 문제에 대해서 인식도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생각을 했고요. 무엇보다도 생명을 나눈 장기기증 홍보 캠페인에 동참하는 질의에 27%가 참석을 하겠다라는 것은 아주 이게 불참석 24.6%인데요. 요즘 이 청소년들이 본인이나 가장 가까운 친구 아니면 직계가족 아니면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그이가 이 휴대폰을 가지고 혼자서 게임을 하든 공부를 하든 어떤 형태로도 SNS를 하든 이런 패턴을 보이고 있는데 이런 장기기증 홍보 캠페인에 전체의 27%가 참석하겠다라는 것은 이 또한 사실 굉장한 의미를 부여하고 싶고요. 또 이 장기기증 운동 이 서약이 우리 사회를 또 밝고 건강하게 만든다고 생각하는 질의에는 무려 61.4%의 높은 이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부정적인 의견은 5.8%고요. 그래서 이 장기기증 서약이 우리 사회에 미치는 그런 영향과 정말 우리 장기기증 서약하는 이 운동이 우리 사회를 또 밝고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을 우리 학생들이 인정을 하고 특히 저는 이 시간을 빌려서 우리 부산교육청과 부울경 지역에 있는 교육청의 이 교육감님을 비롯해서 장학관님이나 지도교사분들에게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을 꼭 좀 드리고 싶어요. 저 개인이 드리는 말씀이 아니고 정말 이번에 이렇게 저희들이 자료를 통해서 나타난 실질적인 데이터를 통해서 제가 드리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기증에 대한 생각과 문화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이 나눔의 생명과 나눔의 사회적인 그런 가치와 그런 미치는 영향들에 대해서 우리 교육 현장에서 정말 장기기증에 관한 동기부여와 함께 이 장기기증이 갖는 인성 활동을 중심으로 우리 가족과
우리 사회, 그리고 특히 자기 자신의 생명을 귀하게 여기는, 그리고 또 타인의 생명을 정말 존엄하게 여기는 그런 교육이 필요하다. 어떻게 보면 우리 사회에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에 대해서 이구동성으로 그런 말들을 하지 않습니까? 천하보다 귀한 것이 생명이다. 사람의 생명. 저는 이 지구보다, 이 80억이 사는 우리 지구보다 더 무거운 것이 어떻게 보면 사람의 생명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저희 이 협회에서 의뢰한 이런 설문조사 내용을 살펴보면 정말 이 장기기증 운동이 학생들의 인성과 또 미래의 가치를 우리가 어디에 두고 우리가 학생들에게 교육 현장에서 그들과 함께 같이 가야 되는 것인지를 저는 보여준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청소년들에게 지금 어떤 얘기를 해도 사실은 요즘 아이들이 자신의 생각과 부합하지 않으면 쉽게 동의를 얻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설문에 의하면 장기기증의 27%가 긍정적으로 본인들은 서약을 했다라는 그런 프로테이지를 나타내고요. 또 우리 사회가 정말 장기기증을 통해서 건강하고 밝고 맑아지고 사람이 살아볼 만한 그런 이 사회가 된다라고 우리 학생들이 61% 절반에 훨씬 넘는 그런 학생들이 그런 인식을 가졌다라는 것은 조금 전에 제가 잠깐 말씀드렸지만 굉장한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이 결론에 말씀을 드리면 현재 처해 있는 우리 장기 기증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이게 제도적으로 시행이 되어지고 있는 이런 장기 기증에 대한 현 상황에 대해서 정부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제도권에 있는 국회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절대적으로 저는 관심을 좀 가지고 이 생명나눔 운동인 장기기증 운동을 같이 함께 시작해 나가야 되겠다. 다시 한번 시작해 나가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가집니다. 무엇보다도 이런 지금 현 시점처럼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이 이렇게 무성의하고 불이하게 법률을 만들어 놓고 1년, 3년, 5년, 10년, 20년이 지나도록 이 법안 자체를 이렇게 무기력하게 잠재우고 있는 거는 이거는 제가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직무유기에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해마다 이 6,000명에서 7,000명의 내사자가 추정이 됩니다. 근데 내사 판정을 받고 장기를 기증하는 사례는 전체 500명도 안 됩니다. 작년에 450명이었어요. 재작년에 449명, 2017년에 515명, 2016년에 573명, 2015년에 573명, 점점 줄어들고 있는 거예요. 이게 늘어나도 시원치 않은데 점점 줄어든다는 것은 이 정부가 지금 이 관계 부처가 뭐를 하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정말 이 질병관리본부가 이렇게 장기 기증자가 줄어들고 하는데도요, 예산도요,
점점 줄이고 홍보 예산도 줄이고 또 관계기관 개최 개혁은 하지도 않아요. 관심 자체가 없다는 거죠. 해마다 이 장기 기증자가 줄고 10%가 기증률이 못 미치는 그런 실정인데도 이 장기 기증자의 절반인 내사 판정을 받은 사람은 작년에 2,484명 중에 절반인 1,239명은 유족들이 의료진과 만나는 것 자체를 거부하고 상담 후에도 기증에 동의하지 않아서 이식 자체가 진행이 되다 아예 중단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다리는 환자나 가족들. 그 중간에 또 워낙 내사 판정 절차가 까다로우니까 중간에서 그냥 죽어버리는 이런 사망하는 경우도 한 해에 250명 이상씩 되는 거예요. 또 이런 내사자의 장기 기증에 대한 그런 보호자들의 그런 동의를 받아야 되는데도 보호자들의 동의를 받지 못해서 기회를 놓치는 경우도 많고요. 이렇게 해서 작년에 이 줄 잡아서 하루에 평균 한 3.58명이 장기 이식 받았는데 5,000명 정도의 장기 이식 기회를 놓친 거예요. 이 5,000명이 사실 살아갈 수 있는데. 그래서 의료계에서는 이런 내사 판정 절차를 좀 더 간소화해야 된다. 더 많은 생명을 살릴 수 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내사 판정 역할에 대한 그런 지적도 시급하고요. 실질적으로 보건복지부가 의료교에 종사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이 100여 명, 97명을 대상으로 수능하는 조사에는 75.3%가 내사 판정의 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데이터에 나와 있습니다. 또 그 중에 판정 절차가 너무 복잡하다는 사람도 그 답변한 사람 중에 45명이 절반이 넘는 인원이 내사 판정의 폐지 또는 축소가 필요하다라고 또 이야기를 하고 이런 내사 판정을 위한 검사 과정에도 이 검사의 과정과 중복과 이런 여러 게 반복이 되니까 외국처럼 불필요한 그런 검사는 좀 축소하고 그런 시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라는 게 이 관계자들의 의견입니다. 그래서 이런 장기기증 운동이 국민운동으로 성화되기까지는 장기기증 허용 대상자를 확대하고 민간단체와 장기기증의 학회 그리고 의료와 함께 이 중앙정부와 이 제도권을 담당하는 국회가 함께 대책을 세워서 이 내사자뿐만 아니라 심장사, 교통사고를 당했지만 내지는 뇌출혈이나 이런 갑작스런 이 심정지로 이 장기 기증을 할 수밖에 없는 이런 환자들에게 이런 제도적인 그런 대책을 세워야 이런 장기 기증을 필요로 하는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은 이식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특히 외국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스페인이나 일본이나 이런 다른 나라에서는 심장사한 환자의 이 장기 기증을 허용을 합니다. 그래서 심장 우리가 이제 이런 여러 가지 의료기기를 통해서 보면은 이 환자가 심장은 뛰고 있지만 어느 순간에 심장이 정지할 것이라는 의사들의 판정이 이제 의학적인 소견으로 이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그때 이제 내사가 아닌 환자, 심장사 환자인 경우에도 미리
카데타라는 이런 관들을 우리 장기가 있는 이 배 안에 꼽아서 그 장기를 보존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장기를 일단 우리나라는 내사든지 신장사든지 사망의 기준이 2개인데 이 2개의 기능을 완전히 얻어야만이 사망으로, 법적으로 사망으로 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법적으로, 제도적으로 빨리 보완할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이런 장기 기증이 활성화되려면 법적인, 제도적인 그런 장치와 함께 실질적으로 예산에 이런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2017년, 18년도에 16억 3,500만 원 하는 예산을 작년에는 14억 5천만 원으로 2억이나 줄이면 이런 마이너스 행정을 펼치는데 내사자나 장기 기증이 활성화될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마이너스 행정, 이런 정말 법안을 설립을 하고 또 법안이 시행되고 나면 이런 법안이 좀 더 활성화되어지고 또 뭔가 이 제도적으로 더 새로운, 더 긍정적인 그런 일들을 추진을 해야 될 정부가 이렇게 관심이 없다라는 것은 참 너무너무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정말 하루에도 진짜 죽음을 넘나들면서 희망의 끈을 부여잡고 장기 기증을 언젠가는 자기가 받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환자들이 하루에 장기식을 못 받아서 하루에 7.5명씩 1년에 3,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장기식을 받지 못하고 죽어가는 거예요. 속절없이 죽어간다 이 말이에요. 마침 우리 부산광역시가 2021년 부산시민협치제안사업에 장기기증 활성화를 통한 다시 사는 세상 함께 나눈 생명이라는 주제로 우리 부산 민간단체와 장기기증 학교와 함께하는 장기기증 문화의 활성화, 기증자 유족을 위한 힐링 네트워크 구축, 또 기증자를 위한 로저 프레이드, 유족을 지원하는 홍보 사업과 이런 힐링 프로그램 사업을 하기 위해 예산을 2억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미국에 LA를 가니까 미국에 로즈 카프레이드를 하는 거예요. 그냥 이 내사자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아름다운 이런 꽃차를 만들어서 그 가족들을 태워서 카프레이드를 하는데 2시간 동안 하는데 미국 전역에 하고 유럽에 생중계를 하는 거예요. 이 부산에서 내년에 우리가 이 프레이드를 하게 됩니다. 아시아에서 처음으로 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이런 이 내사자 가족들은 자기 가족의 죽음을 정말 슬퍼하기도 전에 장기 기증이라는 아름다운 도네이션, 나눔, 정말 생명의 존엄성을 생각을 해서 장기를 기증하고 간 그런 자기 아들과 딸, 아버지와 어머니, 또 형제, 자매를 기억해 달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족들을 초청을 해서 우리가 카프레이드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호명을 하고 그 사람들에게 정말 이 우리 부산 전체는 다 할 수는 없지만 일정한 지역을 카프레이드를 통해 가지고 그분들을 우리 사회가 기억하고 또 기념하고 또 부산시와 함께 그린라이트 장기기증 캠페인도 펼치고 부산의 대표적 시설물에 생명 나눔 상징 조명 등을 점등을 하고 또 내사 기증자 이름을 밝히는 등 정말 우리 부산시가 같이 내년에
협치하며 할 수 있는 사업들이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 장기기증에 대한 그런 실무자 입장에서 굉장히 또 우리 부산은 장기기증의 희망이라고 저는 생각을 갖습니다. 무엇보다 이 내사 장기기증자를 우리가 사회가 기억하고 그들의 가족을 위로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예기치 않는 이 죽음을 9명의 생명을 살리는 정말 귀하고 복된 이 아름다운 이 거룩한 죽음에 우리 정부가 이들을 국가의사상자로 예우하고 이 제도적으로 법률을 또 제정을 해서 국회가 제정을 해서 이 숭고한 기증정신을 기리는 생명 나눔 공원을 조성을 하고 또 각 시도별로 조성을 해서 이 학생들의 인성교육을 위해서 아까 프로테스트도 나왔지만 이 장기기증 학생들이 생각할 때 장기기증 서약이 우리 사회를 밝게 한다, 건강하게 한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9%가 그렇게 했는데 이런 장기기증 홍보관도 우리 교육청에서 한번 만들면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사회가 굉장히 이 다양한 정말 다변화되어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5, 60년에는 3, 40년 전에는 20, 30년 전에는 관이 모든 것들을 주도해 나갔지만 이제는 관이 주도하는 그런 시대는 지났습니다. 이제는 무엇보다도 시대가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는 거버넌스 체제입니다. 우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이 민간단체, 의료계, 종교계, 학계, 법조계 등 이 심한 시민관계 단체들과 함께 특히 언론이 이런 앞장서서 이 다변화되어가는 이런 장기기증 문화를 이 공공의 상호작용에 의한 동태적 연결을 가지고 우리 사회의 다양한 네트워크에 의한 이 연합을 통해서 이 장기기증 운동이 국민운동으로 성화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으로 저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원래 예정된 시간보다는 20분 하게 되는데 40분이 넘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지루하지 않았고 현장에서 또 이론적으로 본인이 평소 생각하시던 것 또 그리고 실태를 아주 우리가 청중들이 충분히 이해하게끔 잘 설명해 줬습니다. 드릴 말씀은 많고 이 시간은 지금 이제 한 35분 정도 예정된 시간이 여유가 있으니까 우리가 토론자께서도 가급적이면 한 10분 정도 시간을 할애해 드리고 싶었는데 그러면은 사후에 그 플로우가 없어서 플로우의 오디언스들의 그 어떤 질의는 못 받지만 우리끼리도 한번 토론자끼리도 상호 디스커션 겸 한 가지 정도 질문을 해보면 훨씬 더 좋은 아이디어들이 사장되지 않고 오늘 정리가 안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가급적이면 한 7분 정도만 좀 할애를 목표로 해놓고 한 2, 3분 정도는 여유를 가져서 또 좌장이 또 코멘터리를 할 수 있도록 해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강시영 박사 발표 중에서 이번 서베이 결과에서 나타났던 부산의 10대들이 가지는 장기 규정 문화에 대한 그 긍정적인 태도 그리고 그 자원봉사로서 이런 운동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가진 사람이 60%나 된다는 이것은 굉장히 좋은 고무적인 현상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존 나이스비치라고 세계적인 미래학자가 재밌는 표현을 했습니다. 크리티컬 매스라는 이야기를 했는데 전체 대중 중에서 전체가 30%, 40%, 50%가 동의를 하거나 변해야 사회가 변하는 것이 아니고 약 10% 정도의 변화만 있으면 세상은 뒤바뀐다는 거죠. 그게 이제 70년대 초반에 윤복희 씨가 김포공항에서 미니스커트를 입고 왔을 때 이것이 일부 화류계라든지 첨단을 달리는 명동 아가씨만 입다가 이게 10%만 넘어가면
대중화가 되어버리고 모두 다 수용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요즘 자주 화제가 되는 것이 뭡니까 요가복이라는 여성의 그 레깅스, 이게 잘못도 아니고 집안에서만 입어야 된다는 것인데 이게 그런 인식을 타파하고 아주 지하철에서 거리에서 활보하는 걸 봅니다. 그래서 SNS 상에서는 레깅스를 좀 안티하게 이야기하면 꼰대 소리를 듣기 딱 직전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굉장히 발생가 안 되겠느냐. 그 다음에 30%의 10대들이 여론조사, 설문조사 결과 이 장기 이식 문화에 대해서 긍정적이라고 했다는 것은 한국 사회가 태도와 실체의 행위에 관해 이중성이 아무리 많다 하더라도 15% 이상은 실천할 사람들이기 때문에 굉장히 장기 기증 문화는 앞으로 미래가 밝다. 그리고 오늘 참여하신 전문가님들과 또 현장에서 이끌고 있는 강치영 박사의 앞날이 상당히 축복받을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토론을 우선 박영규 교수님부터 마이크를 넘기겠습니다. 네, 부탁드립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자장을 맡아주신 김홍석 소장님과 강치영 한국장기기증협회장님께 먼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청소년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조사를 하기 이전에 협회 회장으로 계시는 강치영 회장님께서 대화를 나누면서 청소년 장기 기증 교육을 좀 했으면 한다는 말씀을 할 때 제 개인적으로는 솔직히 좀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습니다. 우리나라의 그 자살률도 상당히 많고 또 우리 학생들 중에서 이 장기 기증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 기류가 많이 높을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좀 부정적, 제가 좀 적극적보다는 소극적으로 임했던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청소년의 장기 기증에 대한 인식조사, 실태조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분석해 보면서 느낀 것이 제가 갖고 있는 생각이 정말 좀 소극적이었구나, 또 편협적이었구나 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제 설문조사를 제가 쭉 한 번 더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기서는 그 남성 51.6%와 여성 48.4%로 구분을 했고 종교적 분석을 좀 했었고요. 그리고 연령 구분을 14, 15세와 16, 17세, 18, 19세로 제 영역으로 구분을 해서 분석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세부 내용을 보면은 첫째, 사후 장기 기증에 대한 평소 견해와 둘째, 내사에 대한 인지도 견해, 셋째, 가족 중 내사자 발생 시 장기 기증 동의 여부 견해와 네 번째로 가족 반대로 인한 장기 기증 불가에 대한 견해, 의견, 그리고 다섯째가 생전 중에 명시적으로 장기 기증 거부 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장기 기증에 동의한 것으로 추정하는 추정 제도에 대한 부분을 묻고요. 그리고 여섯째는 내사 장기 기증에 대한 예우 제도에 대해서 견해를 묻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기 기증 홍보 캠페인 참석 여부 견해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 보통 장기 기증은 나이와 관련해서 나이가 많아질수록 이 장기 기증에 대한 동의 여부가 높을 것이라는 생각이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더구나 장기 기증에 대해서 청소년들이 공감을 많이 하지 아니할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저희 견해와는 좀 다르게 청소년들이 공감을 많이 하고 있다는 점도 발견했었고요. 그리고 가족 중에서 장기 기증에 대하여 장기 기증자의 의사를 존중해 주겠다. 가족의 견해와는 다르게 장기를 기증하겠다는 그 내사자의 견해를 가족들이 받아들이겠다는 그 점에 대해서는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요. 그리고 또 내사 장기 기증자에 대한 예우제도 등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신호로 답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이 실태조사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장기 기증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그 청소년들의 견해가 상당히 좀 높다는 부분이 아직 남아있는 과정인 것 같고요. 그리고 장기 기증 동의 추정 제도 및 장기 기증 홍보 캠페인 참석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가야 될 길이 좀 많다는 사실을 이 인식조사에서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강치영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발표를 하시면서 우리 청소년 홍보 캠페인이
지금 현재 나타난 수치는 상당히 높다라는 그 말씀에 저는 상당히 공감을 갑니다. 하지만 지금 현재 사실상 청소년들이 실질적으로 참석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아직도 신뢰가 좀 가지 않는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많다는 것을 느낄 수가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좀 추가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것은 이 실태조사와 관련해서 이 500명의 청소년 분집에 대한 부분을 좀 세부적으로 세세하게 좀 표현을 했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다섯 번째로 저도 학교 폭력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마다 해왔었던 적이 있었는데요. 지금 이런 인식조사는 매년마다 용역을 통하던 협회에서 주관을 해서 하던 매년마다 해서 추이를 변화를 좀 살피는 것이 저는 상당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교육청 사실상 오늘 이런 우리가 코로나19 때문에 이긴 하지만 교육청 관계자분들도 참석하고 사회 여러분 관련되어 있는 분들이 오늘 부산일보 이 회의장을 다 메워서 우리 함께 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에 나타나 있는 이런 인식도 낮은 인식도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는 분들도 사실상 상당히 참 낮더라. 우리가 국감이라는 또 변수가 존재하긴 하지만 그래도 장기 기증과 관련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각계각층에서 함께 해야 될 것 같고, 또 저도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엊그제 부산일보 지난주입니까? 부산일보에서 나타난 그 장례 문화에 대해서 제가 잠시 봤는데 88%입니까? 80%가 넘는 화장 장례 문화다라고 부산의 이 기사를 제가 좀 읽었는데요. 우리가 이전에 유교 문화에서 이 장례 문화가 매장형에서 이제 화장형으로 바뀐 걸 보면 시간은 다소 걸렸지만 이렇게 88%가 된다는 것을 볼 때 우리 장기 기증에 대해서 각막부터 해서 장기 기증에 동의하는 이런 인식을 88%로 바꾸는 것은 불과 머지않았다. 강청 회장께서 한 30년 수고하셨기 때문에 앞으로 향후 한 10년 정도만 더 수고롭게 수고하신다면 아마 이런 화장 문화로 바뀌는 문화와 더불어서 충분히 바뀔 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 지구를 떠나면서 장기 기증해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 있다는 것은 그것보다 더 큰 축복이 더 있겠나, 이런 생각을 해보면서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고 또 토론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관계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대단히 정말 우리 귀에 속속 들어오게 설문조사의 전체 방대한 내용까지 또 실태까지 잘 요약을 해주셨습니다. 드릴 말씀은 참 많지만 또 다음 토론을 하고 나서 서로 좀 격의 없이 나누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또 혹시 놓칠까 싶어서 우리 토론에 지금 이제 우리 기다리고 있지만 김환수 기자님께서 이 좋은 이 설문지의 내용을 꼭지를 잘 잡아서 언제 보도가 좀 잘 될 수 있도록 그런 기회를 한번 가지면 저도 또 도와드리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코호트 조사라든지 이게 집단 간 코호트 조사도 있지만 시간적으로 원래는 이제 롱기투티널하게 종단적인 조사를 굳이 매년 안 해도 좋습니다. 원래 3년이나 5년 정도 간격을 두고 이 설문문항이 이번에는 좀 너무 비용 때문에 작았는 것 같은데 태도나 이것만 가지지 말고 다른 인구학적인 사회학적인 이런 변수들을 같이 조사를 해나가면 학술적으로는 물론이고 또 이 운동에 있어서 상당한 독보적인 고급한 자료가 축적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는 강한구 대표님께서 오랫동안 사단법인 위인을 이끌고 계시는데 또 우리보다는 많은 실천적, 실제적 전문가이시고 이론에도 밝으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좋은 토론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회장님 좀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참 부족하고 또 별 준비된 자료도 많지 않고 하는데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저 또 경험이나 사례를 들어보시려고 하는 데 대해서 개인적으로 감사하고, 회장님께서 제가 지금 지난 시기에 특별히 크게 여기 우리 장기 기증에 대해서
활동을 하거나 뭐 활약한 바는 없지만은 저를 잘 불러줬다고 저는 또 개인적으로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우리 청소년들의 그 사각지대에 있는 정말 사각지대에 있는 아이들이고 얘들의 어떤 그 자기들 문화나 자기들 어떤 생활 범주 내에서 얘들이 갖는 위상이랄까 뭐 좋은 쪽의 어떤 영향력이나 위상은 아닙니다만은 어떤 주시성이나 인지도나 이런 거로 볼 때는 이 비행 청소년들이 아주 다른 사람에게 큰 영향력을 이렇게 보일 수 있는 그런 환경에 있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를 참 불러주신 게 그래도 이 아이들을 통해서 이런 문제에 대한 인식을 제고시키는데 상당한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예전에 지금은 이제 청소년 회복센터라고 판사한테서 처분을 받고 소년들이 이제 소년범을 저지르게 되면 1호부터 10호 그 결정이 납니다. 그 중에서 비행 정도가 이제 낮고 재상이 좀 경미한 아이들은 1호 센터로 가는데요.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법원의 판사들한테서 아이들을 받아와서 1호 센터를 또 운영한 경험도 있고, 지금은 이제 부산 소년이라는 이제 어감이 안 좋기 때문에 지금 학교 체제로 이렇게 불러서 오륜정보산업학교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주 경미한 아이들부터 시작해서 오륜정보산업학교는 이제 10호 아이들이 있는 곳인데 1호부터 10호까지 중에서 가장 높은 단계 소년범으로서는 최고 정점에 있는 수용시설이 소년원입니다. 예, 거기서 제가 목사님들 14분하고 우리 또 크리스찬 한 40명하고 제가 일주일에 이제 한 2시간씩 심리 지원 활동도 하고 그리고 또 종교 우리 또 행사도 하고 또 한 달에 2번씩 또 수요일 날 멘토링도 하고 또 매주 또 개선이 안 되는 아이들에 대해서는 면회도 가고 그리고 1년에 2번씩 또 4일간씩 안에서 또 아이들을 상대로 수련회도 하고 그런 과정 저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아이들을 참 누구 못지않게 그래도 현장에서 제가 잘 아는 사람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제가 앞에 뭐 교수님들이나 박사님들처럼 뭐 이론적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거나 뭐 그런 학문적으로 이렇게 체계가 서가 있고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은 그 현장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거기는 아이들의 지금까지 인식 태도 이런 걸 이제 토대로 해서 나름대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 문제가 이래서 중요하겠구나 이번에 그런 인식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그 계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아까도 서두에서 말씀드린 것 같이 아이들의 어떤 학교나 가정이나 사회 속에서 아이들이 갖는 그 어떤 인지도나 하여튼 주시성이 높기 때문에 파급력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아이들을 접할 기회를 앞으로 마련해서 소년원이나 또 이런 청소년 회복센터 같은 시설이나 또 제가 데리고 있는 또 생활 공동체나 이런 아이들에게 이 문제를 적절한 방법으로 시간이 나면 이제 계속 그 인지를 시키고 그 아이들의 예를 들어서 소년 같은 경우는 우리 저쪽에 홍선생님도 계시지만은 애 하나가 이제 중학교 한 2학년, 3학년에서 고등학교 제일 나이 많은 애들이 한 3학년 되는데 그 애들은 한 2개, 3개 학교에서 1명 있을까 말까는 그런 정도의 아이들이거든요. 아까 제가 비행의 제일 정점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아이들은 뭐 학교 전교에서도 다 알고 부산 시내에서도 다 알고 뭐 그런 정도의 아이들이니까 이런 아이들이 장기 기증을 했다 그러면 아주 아이들한테 화제거리가 될 거로 보고 이번에 참 이런 뭐 좋은 기회가 됐구나 나도 또 개인적으로 또 공부할 기회도 됐고 아이들한테 인식 전환을 시킬 수 있는 중요한 하여튼 자리가 된 거로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 이제 우리 회장님하고 의논하고 또 배워가면서 제가 현장에 이렇게 접목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유인물에 제가 뭐 그냥 상식적인 얘기만 써놨습니다. 아이들의 프라이버시도 있고 또 개인정보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거는 말씀을 좀 드리기가 그렇고 앞으로 이 개인정보에 해당되는 거나 좀 더 상세하고 구체적이고
델리케이트한 문제까지도 필요하면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뭐 이렇게 나눠놓고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다음 또 다른 기회를 이용해서 제가 또 말씀드릴 때 그때도 계획도 말씀드리고 활동상도 구체적으로 한번 말씀드리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강대표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한 개 제안 드리면 아마 비행 청소년 집단에서 장기 기정 운동의 이런 것들이 제대로 교육이 된다면 저는 아마 비교 조사를 만약에 해보면 그들이 오히려 더 일반 학생들보다도 장기 기정에 대해서 개방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까지 해봅니다. 그래서 교육 효과가 훨씬 더 큰 그런 집단이 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청소년 교화 사업이나 선도 사업 못지않게 종교적인 거는 물론이고 특히 우리 장기 기정 운동 또 그다음에 뭐 이런 생명나무 운동이랄까 이런 것을 적극 좀 그 프로그램 속에 도입을 하면 우리 강 대표님의 그 소개의 목적도 그렇고 한국 사이버 발전 우리 강 본부장님이 강 회장님이 하시는 이런 그 사업에서도 상당한 중요한 바로미터가 안 될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보니까 김한수 기자님의 뭐랄까 종합 좀 서말이 해주는 이런 토론도 되면 좋겠고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오지 않았던 이야기를 좀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PPT 좀 준비 좀 하고. 아니야. 우리가 잘 모르겠어. 예, 오늘 김홍석 박사님 그리고 강치영 박사님께서 이렇게 좋은 토론자로 참석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는 장기 기증 문화 확산을 위해서 언론과 청소년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발표를 맡은 김한수고요. 부산일보 편집부에서 기자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예,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현재 언론에서 우리 장기 기증에 관해서 어떤 정도의 보도를 하고 있고 그리고 어떤 류의 어떤 형식의 보도를 하고 있는지를 한번 살펴봐야겠다라는 게 필요했습니다. 우선 한국언론진흥재단에서의 기사 검색 시스템을 활용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자, 2017년 10월부터 최근인 2020년 10월 6일까지 부산일보를 포함해서 전국의 54개 언론사를 신문사와 방송사를 대상으로 거기서 보도됐던 이 장기 기증에 관한 언론 기사 속의 주요 키워드들을 한번 살펴봤습니다. 큰 글씨가 있는 것이 많이 보도된 그런 키워드들인데요. 인체 조직이나 질병관리본부 그리고 뇌사 판정, 뇌사 상태 등등이 좀 크게 보도되긴 했지만
제 눈에 띈 것은 유가족 그리고 가족들 그리고 이 활성화가 필요하다라는, 결국 그 앞에서 강채 박사님 그리고 여러 토론자 패널분들께서 말씀하셨지만 이 유가족과 가족들의 동의가 없을 경우에 장기 기증이 이뤄내지 못한다라는 부분이 상당수 이렇게 언론에도 보도되고 있었구나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두 번째로는 이제 언론 속에서 장기 기증의 그 주요 이런 연결고리들을 한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보니까 우선 여기 오늘 이 패널 그 주제 발표를 해주셨던 이 강채원 박사님도 이 장기 기증 학회과 관련해서 주요 인물로서 분류가 다뤄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고요. 저 주황색 점으로 볼 수 있는 것들이 주요 연결고리입니다. 쉽게 말해 그 연결고리들이 뇌사자나 대기자 그리고 장기이식법 이런 것들이 다 거론이 되고 있는 것을 봤을 때 강채원 박사님께서 주제 발표하셨던 것처럼 현재 장기이식법이 제대로 된 사람을 살리는 법이 아니라 사람의 장기 기증을 확산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 되고 있구나라는 점을 살펴볼 수 있었고요. 대기자가 얼마나 많았으면 그렇게 저런 연관어가 검색이 됐을까라는 것을 한번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고요.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 수치를 한번 보니까 2017년 10월부터 최근까지 총 보도 건수는 3,068건이었습니다. 신기하게도 2017년과 18년 그리고 19년, 그 2017년과 올해 지금 2020년 1월부터 9월까지의 그 건수를 합치고 2018년과 19년의 건수를 보니까 약 연평균 보도 건수는 1,000건 가량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 보도들의 주요 키워드들은 인체 조직 그리고 뇌사 상태, 뇌사 판정 등과의 이런 주제들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이제 언론의 보도에서 무엇보다 언론에서 해야 할 역할에 대해서 한번 제가 생각을 해봤습니다. 무엇보다 앞에서 잠깐 최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 사회에서 연간 수없이 많은 뇌사 상태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기 기증을 기다리다 죽는 사람이 하루 평균 7.5명, 연간 3,000명이 이렇게 받고 있지 못하다는 그 공급과 수요 공급의 지금 불균형 자체를 어떻게든 바로잡을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한 보도가 필요하지 않을까. 무엇보다 반복해서라도 그것을 알리고 또 필요성을 알리는 것이 이 언론의 중요한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도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장기 공급 확대를 위한 장기 공급이 늘어야 결국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장기 공급 확대를 위해서 할 수 있는 이런 사회적 공감대 형성, 그 제도 개선도 물론이겠죠. 그 더불어서 장기 기증 인식 개선을 위한 사회적 캠페인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가족이 동의하지 못할 경우에 그것이 그 정내사자가 내사를 당한 내사 상태에 빠진 그 사람이 뜻을 밝혔지만 이루어지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부분은 그런 것들 인식을 서로 내사자와 그리고 그 가족들이 그 전부터 공유할 수 있는 그런 대화 체계를 그런 인식을 바꾸는 것도 아주 중요하지 않을까. 그리고 장기 제공자에 대해서도 사회적으로 보상 체계를 마련하는 것 역시나 그 공감대를 마련하는 것도 아주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왜 중요하냐라고 저는 생각을 해봤을 때 청소년은 결국 미래의 장기 기증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할 우리 사회의 주인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는 인구는 줄어들고 있죠. 하지만 노년층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2067년에 현재 2020년도에 지금 현재 그 인구 구성비를 보면 14세 이하 인구는 12.2%에 불과하고 그리고 65세 인구는 15.7%에 약간 노년층이 많긴 하지만 비슷한 수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 40여 년 뒤인 2067년도에 갔을 경우에는 14세 이하가 8.1% 그리고 65세 이상이 46.5%까지 늘어날 것으로 볼 때 장기 기증을 원하는 수요는 더욱 늘어날 것이고 공급할 사람을 더욱 줄어드는 이런 장기 기증의 확산이 더욱더 난항을 겪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 것들을 층을 채우고 그런 중간지대를 만드는 것이 결국 우리 사회가 해야 할 그리고 언론이 해야 할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더 이어서 일할 사람은 줄고 혜택받은 사람은 늘어나기 때문에 이 역시나 우리 사회가 장기기증 문화의 확산을 위해서는 인구 감소에 따라서도 그 상황에 맞춰서라도 더욱더 활발한 인식 개선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일까? 기성세대가 청소년들에게 역할을 주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청소년들이 그 자신들의 역할이 과연 무엇인가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을 열어주고 그 장 속에서 그들의 역할을 스스로 찾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기성세대가 열어줘야 할 역할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강치영 박사님과 박용기 교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인성교육을 통한 그 바탕 토대 위에서 그 장기기증의 긍정적인 역할과 사회적 의미에 대해서 스스로 고민하도록 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무엇보다 청소년들이 그리고 미래의 세대가 더욱더 활발하게 이용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예상되는 그런 온라인을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을 그 방법을 잘 마련해 주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요즘 청소년들 그리고 10대, 20대에서의 어떤 SNS를 통한 홍보 차원에서 핵심 키워드는 바로 펀입니다. 재미가 없으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재미 속에서 의미를 찾고 의미 속에서 사회적 역할을 찾는 것이 청소년들의 요즘 유행의 트렌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이스버킷 챌린지 몇 년 전에 유행을 했었는데요. 그것은 결국 그 루게릭병 환자 완치 연구 비용을 위해서 마련하자라는 토대로 마련된 아이스버킷 챌린지였습니다. 얼음물을 뒤집어 써서 근육이 수축되는 그 고통을 순간적으로 느껴보고 그를 통해서 루게릭병을 앓고 있는 그 환자들의 마음을 이해하고 그들의 그 병을 개선하기 위해서 노력하자 이런 것이었고요. 최근에는 외상후피 스트레스 증후군이라고 하는 PTSD의 위험성을 홍보하기 위해서 이 푸시업 챌린지가 또 유행을 하고 있고요. 최근에 코로나19 속에서 여러 가지 진행된 챌린지 중에서 덕분에 챌린지 그리고 플라워 버킷 챌린지 같은 그런 이렇게 SNS 통해서 많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확산이 돼서 실제로 경영수익 그쪽 업체든 그쪽 많이 개선이 됐던 것도 있고요. 최근에 제가 발견한 챌린지 중에서 참 의미 있는 것이 있었던 것이 청소년들이 한 것인데 전남 순천에 저는 화순이었나요? 전남에 있는 한 고등학교에서 코로나19 속에서 면역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물을 많이 마시자라는 것을 해서 물 8잔을 이렇게 하루에 마시면서 자기가 성취했다는 것을 이렇게 올려놓는 물 마시기 챌린지를 고등학생들이 이렇게 해서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맨날 물을 2리터 마시자 이렇게 강조를 하는 것이 뭐 필요하죠. 하지만 청소년들은 이런 방식으로 알리고 코로나를 이겨내겠다는 것을 스스로 이렇게 챌린지를 통해서 합니다. 이런 것들이 언론을 발굴하고 언론도 보도하는 것이 청소년과 언론이 상생할 수 있는 역할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강치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미국 LA에서 기증자를 위해서 로즈 카퍼레이드 같은 거 그리고 그린라이트 장기 기증 캠페인이라든지 아주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눈에 보이지 않았던 것이 나타남으로써 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그 속에서 재미까지 있다면 이 장기 기증에 대한 어려운 마음이 아니라 쉽게 다가갈 수 있는 저는 장치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런 문화들을 우리가 만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 속에서 만들어낼 수 있도록 그런 장을 마련해 주자라는 것은 아주 중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장기 기증 문화에 대해서 30년 동안 한 유무를 파오신 강치영 회장님이 계십니다. 그분이 여기 회장님께서 해오셨던 그런 마음가짐이나 것들을 청소년들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들에게 인식시키고 그들이 스스로 소화시켜서 만들어내는 그 챌린지가 무엇일지 저는 아주 궁금하거든요. 저조차도 그 챌린지가 아주 기쁘게 받아들여질 것 같습니다. 만약 그런 챌린지가 시작이 되고 그런 것들이 실제 유행이 되고 한다면 저도 참여할 의사가 있고 언론 보도 역시도 이어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장기 기증 문화에 대해서 어렵다, 난해하다, 그리고 접근하기 어렵다 라고 인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즐기고 스스로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장을 열어주는 우리 기성세대의 역할 그리고
언론의 역할은 더욱더 중요해질 것이다 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역시 현장 기자님답게 뭐랄까 그 챌린지의 종류까지 또 소개를 해주면서 앞으로 또 장기 기정운동에 대한 어떤 미래를 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제가 쭉 세 분의 토론자의 말씀을 듣고 또 그다음에 취재 발표에서 공통적으로 느꼈던 것은 이제 이 조사가 아마 그 조사의 비용이나 여러 가지 또 뭡니까 뭐 용역을 받았다면 그 발주처의 어떤 의도 뭐 이런 것 때문에 청소년으로 한정한 느낌이 있습니다. 그 조사를 청소년으로 한정해 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이런 조사를 할 때도 실제 전체 인구를 다 조사를 해서 그 중에 청소년의 의식을 비교를 했더라면은 정말 이 청소년들의 이런 태도가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으로 크로즈업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이제 공통적으로 느끼는 청소년에 대한 포커싱을 조금 전에 우리 김한수 기자님도 이야기했고 우리 박 교수님도 이야기했습니다. 청소년들이 미래의 어떤 장기 기정 운동이나 또 문화를 실천할 주역이다. 그거는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장 기성세대들의 의식이 변하지 않으면 청소년들이 하고 싶어도 그 가족에서 반대 때문에 안 되는 것이죠. 제주도에서. 그래서 아마 저는 10대, 20대, 지금 20대만 해도 대학에서 만나거나 우리 집안에서 키우는 자녀들만 봐도 상당히 대한민국의 미래는 밝다고 봅니다. 특히 이 청소년 조사에서 나타난 긍정적인 장기 기정운동에 대한 그 뭡니까 30% 가까운 긍정적인 태도라든지 또 운동을 직접 한 60% 가까이 참여하겠다는 것은 과거 기성세대들 같으면 이게 이중성 때문에 안 그럴 것이다지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보면 우리 아이 같은 경우도 뭐 대학 졸업반이고 뭐 이런데 뭐 이전 같으면 예를 들면 무슨 바다 뭐 이렇게 상당히 진보적이다가 몇 가지 사례를 딱 보고는 이거는 아니다 이렇게 단호하게 하죠. 그 다음에 아버지나 엄마에 대해서도 잘못된 태도는 즉각 지적을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어떤 시선 처리의 문제, 표현의 문제, 또 어쩌다가 뭐 쓰레기를 놓치거나 뭐 버리는 잘못된 태도 이런 데 대해서 그러면서 무슨 아빠냐, 엄마냐 이렇게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우리 지금 기성세대가 더 빨리 깨어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해보고 조사 방법론적으로나 연구의 지평을 확대하기 위해서는 다음부터는 큰 비용의 차이는 아닙니다. 이게 한 500케이스 같으면 한 7, 800케이스를 해가지고 전체 청소년은 300케이스가 되더라도 이렇게 조사를 했으면 훨씬 더 의미 있는 것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또 뭐 저도 코멘터리를 하고 싶은 게 많습니다만 시간이 회장님께서 오늘 조금 여유가 있다니까 한 10분 정도 더 가지면서 한 번 더 우리 박 교수님부터 그 사이에 상호 토론 좀 진행했던 부분 한번 더 언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기 오늘 토론은 또 열어주시고 또 참석해 주셔서 토론자분들께도 감사 말씀을 좀 저도 대신해서 좀 올리겠습니다. 김한수 기자님 방금 그 PPT 보면서 참 역시 기자분이 앞으로 이제 우리 한국 장기 기정협회 이 장기 기정과 관련해서는 빠질 수 없는 이제 기자님으로 저 이름 옆에 강치영 옆에 김한수라는 이름이 하나 더 남겨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저도 좀 많은 관심을 좀 가지고 이번 주 돌아오는 주 일요일에 그 가을 음악회 할 때는 거기서 많은 분들이 모이고 페이스북 활동을 하니까 거기서 협정식을 좀 하면 좀 좋겠다는 그런 말씀 미리 제안 좀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덕분에 챌린지처럼 챌린지에 대한 이야기를 참 오늘 뜻깊게 좀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챌린지가 장기 기정 챌린지 하면 무엇을 할까 저도 지금 현재 고민이 상당히 되고요. 이런 챌린지가 되면 챌린지를 하고 난 이후에 계속 좀 이어졌으면 저는 좋겠다. 보통 챌린지 하면 그때 당시 반짝하고 말아버리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게 지속적으로 쭉 우리들 머릿속에서 계속적으로 남을 수 있는 것 같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한번 같이 뜻을 한번 모아보면 좋겠다는 말씀 다시 한번 더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강항규 대표님 한 번 더 뭐 하실 말씀 있으면 해주시죠. 예. 저는 하여튼 현장에서 있는 사람인 만큼 이런 기회를 좀 자주 가져서 좀 불러주시면 제가 많이 배우고 이론과 또 실무에 어떻게 또 적용을 할 것인가 배워서 현장에서 적용시키고 이런 모임들이 이런 또 발표들이 의미가 있고 결실이 있도록 현장 활동가로서의 어떤 그런 입장을 다시 나가고 강화시키는 그런 계기를 앞으로 만들어서 하겠습니다. 오늘 이걸 출발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앞으로 이제 소년원이나 회복센터나 기타 저희가 간접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아이들은 제가 가장 접근성이 높고 하니까 그 아이들에게 이렇게 정확하게 배워서 정확하게 적용을 하고 열매로 잘 연결되도록 최선을 다 한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김한수 기자님 한 번 더 코멘터리 듣기 전에 우리 주제 발표하신 우리 강 박사님도 한 번 더 말할 기회를 드리고 싶고 제가 업무 가지는 것 짧게 서너 가지만 좀 이야기를 드리겠습니다. 참고해서 좀 보충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선 사랑의 장기 기정운동 이 자체가 일반 사회 운동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사회과학이나 운동하는 사람들이 잘 모르는데 우리 지금 한국의 페미니즘 운동처럼 이 자꾸 특정 계층에 국한된 운동이 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스페시픽 소셜 무브먼트가 아니고 제너럴 소셜 무브먼트로 생각을 해야.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뭡니까 로저 프레이더 이거 나는 조금 재고를 어떻게 세련되게 하든지 조금 재고할 필요 있다. 왜냐하면 규정자라든지 혹은 뭐 또 수혜자가 대중 앞에 나서서 이렇게 자랑하듯이 하는 것을 대중은 어떻게 볼까? 오히려 그것을 조금 전에 김한수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뭐 버킷리스트의 어떤 챌린지 어떤 퍼포먼스처럼 이런 식으로 뭔가 좀 바꾸는 방법 이거는 오히려 SNS라든지 아니면 미담 사례라든지 뭐 일반 사회 운동 속에 요즘 뭐라 홍보 같은 거를 뭡니까 재밌는 꽁트나 영상으로 하면 감동을 주는 이런 게 서로 단단하게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 다음에 너무 근본적인 이야기를 제가 오늘 차장으로서 하면 좀 오버하는지는 몰라도 장기 비정 운동 이 조금 이 용어를 이제 우리가 조금 더 뭐랄까 좀 업그레이드 포괄시키는 건 없을까? 예를 들자면 법적으로나 우리 전문가로서는 각막도 장기 기정 운동의 한 분야라는 건 저도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각막이 장기는 아니죠. 맞습니까? 아니죠. 그럼 뭐 장기보다는 뭐 예를 들면 뭐 신체라 하든지 뭐 생명이라 하든지 뭐 이게 좀 뭔가 좀 예전에 장기 기정하면 이게 무슨 장기 이식 뭡니까 밀매 이런 것과 저는 부정적인 것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우리 강 박사님이 하시던 장기 기정운동 본부에도 뭐 고문, 자문 뭐 이런 것도 참여해보고 이래 봤습니다만은 이제 이걸 이야기하면 대중들이 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거하고 달리 조금 감상 그런 게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뭐 갑자기 뭐 획기적인 변화를 일으키는 것은 아니고 그거는 특히 우리 강 박사님 같은 경우는 뭐 그쪽에 전문가고 또 이론을 공부해서 학위까지 하신 분이기 때문에 새로운 터미놀로지를 잘 개발을 하면 훨씬 더 학문의 연구 대상이나 외인 또 넓어질 수 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도 자문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거 고려해서 뭐 꼭 답을 안 하셔도 됩니다. 문제 제기 자체가 의미가 있어서 누가 먼저 하시겠습니까? 강 박사님 먼저. 마무리 발언하시고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렇죠. 예.
아니 우리 김홍석 박사님께서 제안해 주셨던 부분들은 아주 근본적으로 중요한 부분일 것 같습니다. 뭐 각막이 장기와 포함되느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기 기증이라고 하면은 꼭 부정적인 용어 분야가 떠오르기 마련이죠. 그런 분야의 인식을 이렇게 걷어내는 것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말씀하셨던 것처럼 페미니즘이나 어떤 특정 페미니즘이라고 복한짓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사회적인 말씀하셨던 것처럼 제너럴하게 정말로 이건 누구나 너와 내가 당해서가 아니라 내가 장기 기증이 필요한 시점이 될 때만 내가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언제든 수요할 수도 있고 언제든 공유받을 수도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인식을 갖춰가는 것도 상당히 전 중요하다라고 생각하고요. 강구 대표님께서 이제 범죄 청소년 지금 조금은 뭐랄까요 약간 거친 시기를 보내고 있는 학생들에게도 그들에게도 이런 교육도 상당히 저는 중요하고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런 역할들을 사회 역시나 알아야 되고 우리만이 아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들이 사회에서도 정상적으로 아주 중요한 교육으로서의 받아들여져야 된다. 저는 그 의미는 좀 강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정말 또 깔끔하게 정리를 우리가 멘트하는 것보다 더 잘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다음에 우리 오늘 주제 발표를 다 못하신 말씀이나 질문에 대해서 이제 국한되지 말고 마무리해 주십시오. 예. 오늘 네 분을 제가 섭외를 해서 이렇게 모셨는데 공식적으로는 올해가 4회고 저희들이 전체 5차례 부산시에서 이제 행사를 가졌는데 아마 이렇게 열띤 이런 사회 자장으로서 사회 그 다음에 3분의 이런 토론을 고견을 들은 건 처음인 것 같습니다. 정말 자장을 중심으로 3분의 이 패널들께서 높은 퀄리티를 가지고 주제 발표를 뛰어넘는 그런 귀한 말씀 주셔서 너무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이 자리를 빌어서 사실은 제가 이 장기 기증 운동을 대한민국에서 2번째로 오래 했습니다. 첫 번째로 오래 한 분은 서울에 있는 사랑의 장기 기증 본부 설립자인 박진탁 이사장이고요. 그분 뒤에 이제 제가 이 부산에서 처음으로 이 사랑의 장기 기증 운동을 설립을 해서 지금까지 이제 한국 장기 기증 협회를 제가 이제 조직을 해서 지금까지 생명나눔 운동을 30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잘 아시겠습니다만 장기 기증 운동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벌써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 굉장히 상대가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입니다. 벌써 장기 기증이라는 그 자체에서 이거는 너나 알 것 없이 다 그렇게 받아들이면서도 또 의외로 제가 생각할 때는 한 10% 이상 한 20% 채 안 되는 이 분들이 또 의외로 자기는 굉장히 장기 기증에 관심이 많다. 자기 장기 기증 하고 싶다. 하려고 했었다. 이렇게 또 말씀해 주시는 분들도 계세요. 그래도 이게 동기부여가 안 되다 보니까 장기 기증 서약을 못하고 그래서 우리나라 장기 기증 서약률이 10%가 안 되는 겁니다. 또 그 서약자 중에 또 80%가 제대로 이 사후에 연결되어 있지도 않고요. 장기 기증이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아까 우리가 이 청소년들이 장기 기증에 대해 우리 사회를 생각하는 그 미치는 영향이나 인식이나 이런 거 굉장히 밝게 높게 나왔는데 많은 청소년들도 그렇고 이 일반 시민들이 제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명함을 주면 많은 사람들이 10명 중에 5명 내지 6명은 제 명함을 보고 참 좋은 일 하십니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근데 4분 내지 5분은 예 하고 그냥 후주문에
명함을 넣습니다. 절반 이상은 장기 기증에 대해서 일단 호감을 가진다는 거죠. 긍정적인 의사를 가진다는 거죠. 물론 그분들이 기증을 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절반 이상의 우리가 여론조사를 설문조사를 통해서 저를 받았지만은 이 장기 기증에 대해서 인식은 일반 시민들이 국민들이 호응도는 선하게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무리 좋아도 구슬 써말도 끼워야 보배듯이 가장 중요한 거는 이게 동기부여가 되고요. 두 번째 아까 우리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런 특수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단체 또 기관에서 장기 기증에 대한 그런 인식을 가지고 전체적으로 집단적으로 다수의 이 인원들이 장기 기증 수여에 동참했다. 이렇게 되면 이제 뉴스 거리 자체가 되는 거예요. 쉽게 이야기하면. 그럼 언론은 뭐 여기 우리 김한수 기자님도 계시지만은 언론은 절대 뭐 일반적인 건 보도가 되지 않잖아요. 이제는 사람이 개를 물어야 이제 그게 보도가 되는 그런 시대를 진짜 살아가고 있어요. 개가 사람 문 것이 이제 보도되지 않습니다. 특별하게 뭐 아주 뭐 이런 뭐 도사견이나 맹견이 지나가는 사람 물었다. 입을 안 채우고 그런 거는 이제 보도가 되겠지만은 일반적인 사람 뭐 그냥 손가락 물리고 발가락 물리고 별로 보도가 안 된다고. 근데 사람이 개를 깨물어 가지고 강아지를 뭐 깨물었다. 또 내지는 뭐 고양이를 깨물었다. 애완동물을 깨물으면 그게 이제 마찰이 있고 이런 문제가 되면 이렇게 보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그런 소재를 드려야 되고 또 우리 김 기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이런 덕분에 챌린지처럼 어떻게 하면 장기 기증을 일반적으로 국민들에게 시민들에게 제대로 이렇게 접목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리고 아까 우리 김홍석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로저 카프레이더 같은 경우에도 이게 미국에는 엄청 어마어마한 이게 연중 행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런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게 유럽까지 생방되면서 매년 해마다 하고 있어요. 저는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내사자의 가족들은 어차피 내사자는 장기를 기증하고 사망을 했으니까 그 사람은 지금 이 땅에 없습니다만 그 유족들, 가족들 입장에서 볼 때는 우리 사회가 국가가 자기 아들의 장기 기증한 사실을 자기 동생의 누나의 딸의 아버지의 어머니의 도네이션 한 사실을 우리 사회가 국가가 기억을 해달라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이 얘기는 돈도 돈이지만 우리 사회가 기억을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건 뭐냐면 장기 기증이 활성화되려면 정부와 이 국회가 관심을 가지고 제도적으로 법률로 이걸 앞장서 가야 된다. 그게 뭐냐? 우리나라 사람들은 보험의 성격도 중요하지만 혜택 받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의사상자에 준하는 예우를, 왜 우리가 물에 빠진 사람 건지러 갔는데 죽었어요. 의사상자 예우를 해줍니다. 불에 탄 사람 건지러 갔어요. 본인도 죽었어요. 의사상자 예우를 해줍니다. 공직자들 순직 처리하고 거기에 따른 예우를 하지만 공무로. 그러나 내사 상태일 때 장기를 기증하고 9명의 생명을 살리고 순환 영향력을 끼친 사람들은 우리 사회가 기억을 하지 않아요. 정부가 국가가 그런 법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하지 않는다고. 그만큼 이 얘기를 안 듣습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그러면 과연 해야 될 것이냐? 이런 우리가 시스템을 통해서 이렇게 논리적으로 또 연구를 한 자료를 가지고 토대로 해서
토의를 결과를 가지고 우리가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또다시 이렇게 오늘 그렇게 많은 이 보도자료를 중앙지, 지방지, 방송, 신문 다 했는데 한 콜도 못 받았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들입니다. 물론 또 내일 모레 또 보도가 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그만큼 이 장기기증에 대한 인식과 모든 것들이 그냥 뭐 단순하게 그냥 뭐 어떻게 하면 될 것이다라고 아니고 이거는 종합 이 오케스트라가 이 각 파트별로 다 정말 이 제 기능을 해야 아름다운 이 음악이 나오듯이 정부가 법안을 만들어야 되고요. 그에 따른 예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이 제도화 시켜서 또 무엇보다도 예산을 사실 이 자체도 이번 이 행사 한번 하는데 1,000만 원 가까이 드는 거예요. 그 1,000만 원을 누가 줍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요 후원하라고 하면 안 합니다. 쉽지 않아요. 저도 뭐 몇 군데 뭐 만 원씩 하지만 정작 우리 법인에 후원해달라고 말도 못하면서 다른 기관을 하고 있어요. 이거 아이러니한 거예요. 돈 달라고 다 싫어하지 좋아하지 않아요. 바꾸어 이야기하면 개인의 호주머니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 저희 사무실 법인도 운영을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정부가 예산도 어느 정도 과감하게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뭐냐? 우리가 그냥 홍보도 언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언론도 홍보비를 저희들이 예산을 책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대한민국의 언론 적자본에 아무 데도 없습니다. 신문도 그렇고 방송도 그렇고 다 적자입니다. 그럼 언론도 기업인데 기업은 이윤추구가 첫 번째 목적이잖아요. 그러나 그런 부분들을 같이 우리가 같이 함께 협력하고 윈윈하면서 같이 할 수 있는 게 장기기증. 아무리 좋은 목적과 좋은 뜻을 가지고 있어도 저희들이 그런 재원이 어느 정도 마련이 되어야만이 이런 일도 할 수 있고 언론을 우호적으로 같이 함께 갈 수도 있는 그런 시대이기 때문에 저는 무엇보다도 정부와 이런 제도와 그리고 예산과 그 다음에 이 기관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와 함께 이 거버넌스 체제에 맞는 시민단체, 경제단체, 종교단체, 그 다음에 의료계, 학계, 법조계 등 이런 다양한 거버넌스의 이 구성원들이 모여서 이 장기기증에 대한 이 공감대를 함께 토론을 하고 만들어서 그런 수많은 이 순기능들을 같이 함께 우리가 만들어 가야지 되는 거지. 제가 30년 동안 이 운동한 사람이 띠 하나 들고 뭐 여기 부산역 앞에 가서 장기기증 합시다 마이크 들고 하루 종일 하면 몇 명을 하겠어요. 그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그 자체가 의미가 없는 건 아니겠죠. 물론 오면서 가면서 사람들이 많이 보니까 뭐 저 사람 장기기증 뭐 운동하는 사람인 것 같다라고 하겠지만 그러나 언론이나 방송에서 한번 이런 것들을 관심을 가지고 보도를 하게 되면 많은 사람들이 그 언론에 쭉 보면은 이 장기기증 사무실 전화도 하게 되고 후원하는 사람들 그 계좌도 적는 거예요. 그런 순기능의 시대가 준비가 되어져야 되고 거버넌스 체제가 빨리 도입이 되어져야 이 생명 나눔 운동이 국민운동으로 성화할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마치겠습니다. 정말 좋은 말씀입니다. 예,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제 사족 같은 마무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강치영 박사의 그 발표 내용 중에 특히 그 정책적으로 제안했던 이런 내용들이 짧은 시간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조금 충분히 논의가 덜 됐는데 이것을 좀 더 세련되게 앞으로 철자로 좀 만들어서 학교에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그 과문에서 잘은 모릅니다만 러시아에서는 의사가 사자의
그 가족의 동의 없이도 장기를 기증 처리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그 장기 기증에 대한 명시적인 거부가 없다면은 사자의 그 장기는 기증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이게 법제화되어 있다고. 예. 그래서 이런 정도는 역시 프랑스라는 뭐 뛰어난 문화 국가니까 그렇습니다만 한국도 이제는 뭔가 에피스템에 인식론적으로 뭔가 좀 극복을 하고 세계화 내지는 선진국이 좀 돼야 되겠다. 뭐 반일 문화니 뭐 종족주의니 또 뭐 조정래 씨나 저 누구죠 그 뭐 이영훈 교수 같은 이런 양쪽 다 골통입니다. 그런 그 장면에 왜 네가 그런 소리가 나오느냐 이거죠. 거기서 왜 네가 나오느냐 이게 아니고 그 장면에 왜 네가 그 소리를 또 하자고 또 소설 쓰나 뭐 이런 소리 하는 추 여사처럼 뭐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뭔가 좀 달라져야 되는데 이 중에 인신농상의 논쟁은 철학 사회 혹은 뭐 사회 운동 사이에 모든 문화 운동에서도 굉장히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흔히 인식론적인 단절을 그러거든요. 처음 출발은 미미했으나 끝은 창대하면 괜찮은데 그 용두삼미가 반대로 되어버리면 인신론적 단절이나 왜곡이 생기죠. 이게 이제 우리 특히 장기운동 같은 경우는 정말 숭고하고 우리는 그 진정성을 충분히 믿고 생명 나눔의 운동이고 모든 어떤 사회 운동보다도 실제 노동운동이나 뭐 여권운동이나 종교운동이나 이런 것들은 원칙은 소수 성 뭡니까 뭐 문화운동 이런 거는 그 스페시픽 무브먼트예요. 그런데 이게 노동운동 같은 경우는 이제 대중의 워낙 지지를 많이 받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일반 사회운동으로 성화된 거죠. 전 국민적 관심사를 가지고 이렇게 하는 데는 역시 그래서 용어라든지 이런 걸 한번 생각해봐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인식론적인 단절 없이 되는 것. 또 한 가지는 왜곡이 되잖아요. 언론을 통해서 우리 일상사 통해서 소위 인식론적인 그 디스토션이 워낙 일어나서 장기운동이라는 정말 아름다운 이야기인데 이게 조금 전에 우리 강 박사님 이야기했지만 개가 사람을 물면은 신문에 안 나고 사람이 개를 물어야 신문에 난다. 그것도 이제 예를 들자면 우리가 그 여성도 참가자들이 계십니다만 어떤 뭐 좀 미개한 나라나 아니면 좀 제목 불란서 같은 데서도 한 번씩 종종 뭐 20대 여성이 뭐 처녀성을 팔겠다 이래서 뭐 화제가 되고 엄청난 모금을 거두는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쉽게 말하면 옐로우 저널리즘의 문제이긴 하지만 그게 아까 이야기한 대로 김한수 기자님 말씀한 대로 재미, 챌린지, 프로그램, 뭐 기획력 이런 것이거든요. 그런 것을 좀 더 많이 고민해보면 좋지 않겠나. 그래서 제가 긴급하게 제안을 드리고 오늘 만나신 여러분 토론자하고도 강보 부장님하고도 개인적으로는 또 인연이 있을 테니까 저도 전문가는 아니지만 밋밋하지만 돈으로는 지원하는 게 한계가 있을 것이고 할 수 없는 입장도 있고 다음에도 자연스럽게 뭐 칼국수 먹으면서라도 시간을 내서 이런 공식적인 자리에서도 이 운동에 대한 의견을 맞대고 또 새로운 어떤 방향을 모색하는 그런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끝까지 관심 가지시고 우리 뭐 언택트 시대에 코로나 시대에 했지만 이것도 마침 저기서 촬영 기사님을 하시는 간사님께서 열심히 해주시니까 기록이 되어서 우리에게 소중한 이정표 같은 그런 사랑의 장기운동, 장기 기정운동의 한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다 만나서 반갑고 끝까지 좋은 의견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축하드립니다. 예.